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냥꾼 박무영은 숨을 죽이고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무영의 뾰족한 활끝은 한가로 이 풀을 뜯어먹는 사슴을 향해 있었지요. 이제 당긴 시위를 놓기만 하면 사슴은 단숨에 숨이 끊어질 터였습니다. 그때 숲 저편에서 소란스러운 기척이 들렸습니다. 사슴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후다닥 달아나 버렸지요. 무영은 눈살을 찌푸리고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아리따운 여인이 풀을 헤치며 나타나지 뭡니까? 이보시오. 무얼 그리 급히 달리는 거요? 처자 때문에 사슴을 놓쳤지 않소? 사냥꾼님, 제발 저 좀 숨겨주셔요. 다짜고짜 그게 무슨 소리요? 못된 무리에게 쫓기고 있어요. 잡히면 큰일이 날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애처롭게 애원하자 천하의 무영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영은 일단 사람 하나 살리자는 마음에 여인을 바위 뒤로 숨겼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 험상궂게 생긴 건달패들이 뒤따라 나타났습니다. 이봐, 여기로 온 한 여자 못 봤나? 댁들은 뉘길래 산속에서 여인을 찾소. 여기가 한양 도해지인 줄 아시오? 이놈 말본새 한번 건방지구나. 참말 말고 보았나? 못 보았나?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내가 본 거라고는 산짐승뿐이요. 그리고 그마저도 댁들 때문에 놓쳤소이다. 거짓말 말거라. 우리가 분명 보았는데 시침이 뗄 생각이냐? 건달 하나가 으름장을 내며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에 무영도 덩달아 화살을 시위에 걸어 겨누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슴을 쫓으러 왔소. 괜히 사람 잡게 만들지는 마시오. 무영의 서슬퍼런 경고에 건달패들도 움찔하였습니다. 이에 두목이 이를 드러내며 사납게 웃었습니다. 오냐, 괜히 쓸데없는 피를 흘릴 필요는 없지. 허나 내 놈은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게야. 건달은 그러면서 부하들을 이끌고 휙 돌아가 버렸습니다. 건달패들이 떠나고 숲이 고요를 되찾자 무영은 여인을 부축하여 산채로 데려왔습니다. 산채는 낡았으나 가지런했고 장작불이 사위어 은은한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다리를 절며 앉았는데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구려. 어디 크게 다친 거요? 급하게 달리다가 그만 좀. 어디 봅시다. 부러지기라도 했으면 큰일 아니오. 여인은 부끄러운지 조금 망설였습니다. 이에 답답한 무영이 한숨을 내쉬자 여인은 그제야 주저하며 치마자락을 살짝 올렸지요. 무영은 무덤덤하게 여인의 정강이와 발목을 살폈습니다. 접질려서 부었소. 잠시 앉아보시오. 무영은 산채 뒤편 약초 더미를 헤집어 익숙한 손길로 쑥과 택사 잎을 꺼냈습니다. 돌절구에 찧어 짙은 푸른 즙을 내고 깨끗한 헝겊을 뜯어내어 정성스레 발목을 감쌌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으나 이내 긴장이 풀렸는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사냥꾼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르는 여인네를 이리 돌보아 주시니 무슨 보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그리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인두껍을 쓰고 있는 이상 어찌 거절하겠소. 당최 무슨 일로 그런 불안당들에게 쫓기고 있던 거요? 여인은 무영의 말에 입을 한 일자로 다물었습니다. 무영은 고개를 저었지요.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오.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면 그대로 여기를 떠나시오. 연고도 알지 못하는 여인을 더 데리고 있을 여유는 없소. 무영의 단호한 말에 여인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화은이라 합니다. 본디 박대감의 첩으로 지냈지요. 그러나 본심은 그 곁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대감? 혹시 박판서 나리를 말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첩으로 가서 살다가 영 아니다 하여 도망쳐 나왔다는 거요? 간출이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리 결혼하기 싫으면 애초에 하지를 말지. 애먼노인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는 거야. 무영의 매몰찬 말에 화은은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으나
더 말은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무영도 뾰족한 태도를 조금 거두었지요. 허나 처자의 눈빛을 보니 그저 허영을 조차 달아난 여인은 아닌 듯하구려. 사정이 있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당장 떠나보겠습니다. 미친 거요. 그 다리로 어디를 가겠다는 말이오. 허튼 짓 말고 좀 쉬시오. 어차피 그 작자들이 여기 산채를 찾기 쉽지 않을 거요. 시간은 충분하니 걱정 마시고. 아니옵니다. 사냥꾼님에게 화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됐소. 이미 패는 끼칠 만큼 끼쳤으니 내친 김에 좀 더 귀찮게 해도 괜찮소. 화은은 그 말을 듣고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태껏 누구 하나 믿을 수 없었는데 처음으로 마음이 놓이는 듯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냥꾼님, 저 같은 사람을 거두어 주시다니 무슨 말씀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별말을 다 하시는구려. 무영은 바람에 식은 화톳불을 다시 지폈습니다. 마른 솔가지를 넣자 금세 불길이 살아나 산채 안이 환해졌습니다. 화은은 그 불빛에 비친 무영의 옆얼굴을 바라보다가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참 이상하옵니다. 두렵던 마음이 사라지는 듯 하옵니다. 뭐라 했소? 아, 아닙니다. 그저 이 산채가 따뜻하여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이옵니다. 그리하여 화은은 무영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며칠 동안 산채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영은 잡아온 꿩을 손질하여 불에 구웠고 화은은 산나물을 다듬어 국을 끓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니 허름한 산채가 오히려 따스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평생 사냥으로 숲을 떠돌았지만 이렇게 함께 앉아 밥을 나눈 적은 없었소이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고통이었는데 날이 곁에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무영은 그 말을 듣고 괜히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화은은 그 얼굴에서 굳세면서도 순박한 기운을 느끼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무영은 화톳불 앞에 앉아 활시위를 매만졌습니다. 화은은 조용히 옆에 앉아 불빛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냥꾼님은 어찌하여 홀로 산중에 사십니까? 나는 그저 활 하나 믿고 살아온 몸이오. 세상에 나가 부귀를 좇을 뜻은 없어. 다만 옳고 그름을 분간할 마음은 잃지 않으려 하오. 옳고 그름을 분간한다. 그 말씀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화은은 그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굳세게 말했습니다. 지난 길이 어찌 되었든 앞으로의 길은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말은 화은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화은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달빛이 산채 지붕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고 바람은 잔잔히 불었습니다. 짧은 나날이었으나 두 사람은 점차 웃음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화은은 날마다 무영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그렇게 무영과 화은은 함께 지내며 날을 보냈습니다. 새벽이면 산새 울음이 들렸고 저녁이면 불빛 아래 따뜻한 국냄새가 풍겼습니다. 무영은 사냥으로 얻은 산짐승이나 산새를 손질했고 화은이는 산나물을 다듬어 솥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나누었지만 그 침묵은 고요한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옵니다. 한때는 숨이 막히던 나날뿐이었는데 이 산채에서는 마음이 한없이 평온해지는 듯하옵니다.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소. 따뜻한 밥 한 그릇, 믿을 만한 게 하나면 족한 것이지. 화은은 그 말에 눈시울이 젖어 잠시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안도감 속에 나날을 보냈습니다. 허나 달빛이 환히 내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화은이는 홀로 종이에 붓을 들어 글을 남겼습니다. 나리의 은혜, 이 몸은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더 머물면 화만 불을 터입니다. 하여 이만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지요. 그리고 화은은 훌쩍 산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무영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빈자리가 바람처럼 싸늘했습니다. 불빛 옆에 남겨진 글을 보고 그는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여인, 어찌 혼자서 다시 길을 나선단 말이냐? 그로부터 이틀도 지나지 않아 산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험상궂은 건달패들이 떼지어 들이닥쳤습니다. 이놈이 박판서댁 여인을 숨겨준 자라더라. 무영은 대꾸도 하기 전에 팔과 다리가 붙잡혔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탓에 어찌 반응할 틈도 없었지요. 이윽고 몽둥이가 어깨와 옆구리에 연거푸 내려앉았습니다. 흠씬 두들겨 맞은 무영은 신음을 흘리며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도망쳤느냐? 불지 않으면 뼈를 부숴버리겠다. 무영은 고개를 젖히며 피 섞인 침을 뱉었습니다. 모로, 아예 나를 버리고 떠난 자라. 어디로 갔는지 내가 어찌 알겠소. 건달들은 껄껄 웃으며 무영의 멱살을 놓아버렸습니다. 이놈도 끝내버려졌구나. 가엾기도 하다. 어리석은 놈. 꼭 화를 자처하는구나. 놈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남겨진 무영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놈들이 떠난 뒤 무영은 한참을 바닥에 엎어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고통으로 쑤셨으나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화은 소저의 목숨이 위태롭구나.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산채 구석에 세워둔 활을 움켜쥐고 화살통을 메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갈비뼈가 쑤셔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무영은 산길을 더듬어 내려가며 흔적을 살폈습니다. 낙엽 위로 찍힌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지요. 그 중간에는 작은 빛을 반사하는 물건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집어보니 정교하게 새겨진 은비녀였습니다. 화은 소저의 은빈여로구나. 무영은 곧장 그 길을 쫓아 달렸습니다. 멀리서 말발굽이 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달패들이 말을 몰아 화은을 뒤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영은 언덕 위에 올라 활시위를 바짝 당겼습니다. 아래쪽에서 건달 하나가 말에서 뛰어내려 화은의 소매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무영의 화살이 허공을 갈라 날아갔습니다. 화살은 건달의 손등을 꿰뚫고 지나가 나무에 깊숙이 꽂혔습니다. 비명을 지른 건달은 손을 놓치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놈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언덕 위에 선 무영이 말없이 다음 화살을 시위에 걸고 있었습니다. 건달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하였고 곧바로 다음 화살이 정확히 말에 탄 건달의 가슴팍에 꽂혔습니다. 놈이다. 놈이 쫓아왔어. 저 녀석을 잡아. 건달들은 무영을 잡기 위해 두서없이 움직였습니다. 화은은 그 소란을 틈타 얼른 붙잡은 건달의 손을 뿌리치고 내달렸습니다. 건달들은 저마다 욕설을 내뱉으며 무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몽둥이와 칼부림이 사방에서 휘둘러졌습니다. 그러나 무영은 침착히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이 날아가자 한 놈이 허벅지를 꿰뚫리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곧이어 다음 화살이 어깨를 파고들며 다른 놈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짧은 호흡마다 화살이 허공을 가르자 숲은 비명과 고함으로 메워졌습니다. 잔뜩 격분한 무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으나 무영은 굴참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다른 쪽에서 또 다시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건달들은 허둥지둥 주위를 살폈지만 무영은 재빠르게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던 틈에도 무영의 화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지 위에서, 때로는 바위 뒤에서 번개처럼 쏘아댔습니다. 건달들은 허공에 칼만 휘두르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이 산짐승 같은 놈,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거냐? 놈들의 고함은 숲속 메아리로 흩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차례로 동료들이 쓰러지자 마침내 건달패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더 옮겨붙다가는 전부 당한다. 물러서라, 어서 물러서라. 잔당들은 이를 갈며 뒷걸음치다 끝내 산길 너머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무영은 활시위를 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곧장 산길을 내려가 화은을 찾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 작은 바위 옆에 주저앉아 있던 화은이 보였습니다. 옷자락은 흙투성이었고 숨은 몹시 가빠 있었습니다. 무영은 화은을 부축하여 바위에 앉혔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은 흙투성이었고 숨결은 거칠었습니다. 무영은 잠시 그녀를 살피다 이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혼자 도망친 것이오? 나를 두고 홀로 몸을 버리려 한 까닭이 무엇이오? 화은은 눈을 내리깔고 한동안 입술을 달싹이기만 했습니다. 끝내 눈물이 맺혀 흐르자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감출 수 없겠군요. 사실 저는 이 산 너머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사랑하는 이와 혼례를 올린 처녀였사옵니다. 그러나 제 불행은 그날로 시작되었습니다. 박판서가 제 얼굴을 보고 욕심을 냈습니다. 그는 관가의 힘을 빌려 제 남편을 억울하게 죽이고 저를 강제로 끌어가 첩으로 삼았던 것이옵니다. 화은은 말끝마다 목이 메어 더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영의 손이 떨리며 바위 위를 움켜쥐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간악한 짓이 있단 말이오. 화은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치욕과 원한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박판서가 저지른 부정과 영모의 내막을 알게 된 뒤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글을 써 고발하고는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온 것이옵니다. 무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이마에는 굵은 핏줄이 솟구쳤습니다. 권세를 믿고 백성을 능멸하더니 이제는 더러운 술수까지 꾀한다는 것이냐? 내가 그대의 원한을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다. 그 죄악을 하늘 아래 두지 않으리라. 화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속에서 처음으로 따스한 희망의 빛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무영은 화은을 데리고 깊은 숲을 돌아 폭포 곁에 이르렀습니다. 물줄기는 우렁차게 쏟아져 내렸고 그 뒤편에는 은밀한 동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영은 이곳을 사냥길에 자주 쉬던 은신처로 삼아두었지요. 여기라면 안전하오. 박판서의 물이라 해도 쉽게 눈치채지 못할 것이오. 화은은 흐르는 물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굴 안은 차가웠으나 불을 피우자 금세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화은은 무영 곁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이곳이라면 놈들이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게다가 나리와 함께 있으니 두렵던 생각이 사라집니다. 무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작을 더 얹었습니다. 잠시 불꽃이 치솟자 화은의 얼굴이 붉게 비쳤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조심스레 눈길을 돌려 말을 이었습니다. 이 며칠 제겐 그저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산속에서 산짐승처럼 사는 것이 뭘 그리 귀한 시간이라는 거요. 화은은 무영의 물음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불빛이 일렁이는 사이 그녀의 눈매에는 오래 묻어두었던 어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가만히 숨을 고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산짐승처럼 사는 이 나날이 저에겐 귀한 시간입니다. 그간 제가 보낸 세월은 차라리 산짐승보다도 못한 나날이었으니까요. 무영은 의아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은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은 채 고개를 떨구며 계속했습니다. 처음 박판서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저는 아직도 남편의 상복을 벗지도 못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저를 취장시켜 대청으로 불러냈습니다. 곡소리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웃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벌써 젖어 있었습니다. 화은은 목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낮추어 이어갔습니다. 아침마다 기생처럼 곱게 단장시키고는 판서의 기분이 내키면 불러내어 술자리에 앉히곤 했습니다. 한 번은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라 하여 거절했더니 매질을 당했습니다. 몸이 성치 못해 누워있어도 눈길 한 번 주는이 없었습니다. 무영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저릿하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을 끊지 않고 그저 굳은 표정으로 화은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밤이면 더 지옥 같았습니다. 판서가 술에 취해 들어오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저 인형처럼 있어야 했습니다. 거절할 용기조차 사라져 제 혼은 껍데기 밖으로 달아난 듯 했습니다. 화은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듯 떨렸습니다. 사냥꾼님, 그곳에서의 하루하루는 살아있음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숨 냄새를 맡고 불빛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눈물이 납니다. 말을 끝낸 화은은 얼굴을 감싸쥐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동굴 안에는 폭포 소리와 불타는 장작 소리만이 메아리쳤습니다. 무영은 잠시 말없이 앉아있다가 무겁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간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이제 알 것 같소. 허나 잊으시오. 더는 그 짐승 같은 기억에 붙들리지 마시오. 내 눈에 있는 한 그런 치욕은 두 번 다시 그대 곁에 닿지 못하리다. 화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작은 안도감이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무영은 말없이 불을 헤집으며 장작을 더 얹었습니다. 타들어가는 소리가 동굴 안을 채웠지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은은 그 침묵이 도리어 서글퍼 무영 쪽으로 몸을 조금 더 기울였습니다. 제 지난 세월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밤, 날이 곁에 앉아있으니 이제는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은은 말끝을 흐리며 무영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불빛이 흔들리자 그녀의 그림자가 무영의 어깨 위로 스르륵 겹쳐졌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던 화은은 어느새 조심스레 손등을 펴 무영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요동쳐 그 소리가 고요한 동굴 안에까지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화은은 눈길을 피하지 않고 마치 무언의 의탁이라도 하듯 무영의 곁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옷자락이 무영의 옆자리를 스치며 바닥 위에 가만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무영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만하시오. 그대의 마음은 알겠으나 죽은 남편의 혼이 아직 곁을 떠나지 않았을 터. 내가 감히 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소이다. 화은은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가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알면서도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넋에 부끄러울 말이었지요. 허면 그리 아시오.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 이 고개를 넘기면 그대의 원한도 풀리고 남편의 넋도 편히 쉴 수 있으리다. 화은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불빛을 사이에 두고 묵묵히 밤을 지새웠습니다. 폭포 소리는 쉼없이 울렸고 동굴 안에는 장작 타는 소리와 나지막한 숨결만이 얽혀 흘렀습니다. 다음날 무영은 새벽부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화은이 아직 불가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그는 활과 칼을 챙기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산은 내가 평생을 밟아온 땅이오. 놈들이 덤빈다면 반드시 이 산이 내 손과 발이 되어줄 것이오. 그는 산길을 오르내리며 덩굴을 엮고 나뭇가지를 깎아 함정을 파묻었습니다. 돌길 위에는 바위덩이를 걸쳐두어 밟기만 하면 굴러떨어지도록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무영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익숙했고 그의 이마에는 단단한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한편 박 판서는 화원을 찾지 못했다는 소식에 분노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큰 현상금을 내걸어 칼을 잘 쓰는 무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냥꾼이니 뭐니 하는 놈이 감히 내 손을 거스른다 하니 산속에서 잡아다 개처럼 끌고 오너라. 화은, 그년도 반드시 붙잡아 내 앞에 무릎 꿇리게 하라. 칼잡이들은 심기일전하여 산을 올라갔습니다. 허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무영의 함정이었습니다. 선두에 서 있던 칼잡이 하나가 발을 헛디디자 곧장 나무덩굴이 발목을 감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거꾸로 매달린 그놈은 허공에서 팔과 다리를 허우적거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깜짝 놀란 뒤따르던 무리들이 걸음을 멈추기도 전에 산 위에서 굵은 바위덩이가 굴러떨어졌습니다. 큼지막한 바위가 구르며 길이 진동하자 놈들은 우왕좌왕하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바위를 피해 옆으로 뛰어들다 덤불에 걸려 구르고 또 다른 자는 허겁지겁 칼을 휘두르다 동료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틈을 타 무영의 화살이 잇따라 날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3명이나 숨이 끊어져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놈들은 눈앞에서 번쩍이는 기촉을 보고 기겁하며 뒷걸음쳤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데서 화살이 날아든다. 숲 전체가 놈 편인 것 같구나. 그러는 사이 나뭇가지 사이에서 또 다른 화살이 날아와 모자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모자가 굴러 떨어지자 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무리도 공포에 사로잡혀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뒤엉켜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이놈이 산속을 제 집마냥 이용하는구나.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놈들은 저마다 욕설을 내뱉으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무영은 바위 위에 올라서서 산 아래로 달아나는 칼잡이들의 등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숲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한편 박판서는 안채를 서성이며 발을 굴렀습니다. 벌써 소문이 번져 자신이 저지른 부정과 역모의 내막이 새어나갔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죄가 모두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직은 물론 목숨마저 위태로울 터였습니다. 반드시 화은이를 잡아야 한다. 그년만 붙잡아 죄를 덮어 씌우면 이 일은 모두 뒤엎을 수 있느니라. 그는 즉시 집안의 무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갑옷을 걸친 장정들과 칼을 든 자들이 뜰에 집결하자 박판서는 피를 토하듯 호령했습니다. 당장 산으로 들어가라. 여인을 붙잡아 내 앞에 끌어오고 사냥꾼 놈은 산짐승처럼 베어버려라. 그리하여 수십 명의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줄지어 흔들리는 불빛은 마치 불뱀떼가 꿈틀대는 듯하였습니다.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불길이 스며들자 숲은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고함과 발자국 소리에 화은은 얼굴빛이 사라졌습니다. 동굴 입구를 가만히 바라보던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으며 떨었습니다. 사냥꾼님, 놈들이 이렇게까지 많은 무리를 데려올 줄이야. 무영은 말없이 활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며 동굴 가장자리에 바짝 붙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숲 저편에서 울려오는 소리는 이미 코앞에 다다른 듯했습니다. 이젠 피할 길이 없구려. 끝내올 것이 왔어. 화은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가빠졌고 동굴 안은 한층 더 고요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며 이제 더는 도망칠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동시에 동굴 박숲길에는 횃불이 일제히 일렁이며 포위망을 좁혀 들어왔습니다. 박판서가 보낸 장정들과 건달패들이 합세하여 숲을 빽빽이 메웠습니다. 횃불 불빛이 나무 사이를 물들여 어둠은 사라지고 붉은 그림자만 출렁거렸습니다. 그 선두에서 우두머리가 앞으로 나와 호령했습니다. 장정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무영의 화살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화살은 선두의 각근을 끊어내며 길목을 막았습니다. 무영은 재빨리 바위를 등지고 섰습니다. 손끝에 남은 화살들을 연거푸 시위에 걸어 달려드는 자마다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화살은 이내 바닥을 보였고 남은 것은 짧은 칼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장정들이 몰려들자 화은은 동굴 뒤편에서 돌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무영 곁으로 나와 돌을 힘껏 내던졌습니다. 돌에 맞은 한 놈이 이마를 움켜쥐고 비틀거리자 무리의 진격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화은은 곧 불씨를 퍼담아 횃불 쪽으로 던졌습니다. 불똥이 튀어 장정들이 눈을 가리느라 허둥대는 사이 무영은 칼을 휘둘러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무엇하는 거요? 어서 피하시오. 저 또한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사냥꾼님 혼자 두고 숨을 수는 없사옵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속에서도 단호했습니다. 무영은 순간 가슴이 저릿했으나 곧 다시 칼을 움켜쥐었습니다. 숲은 고함과 발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무영은 몸을 낮추어 달려드는 자의 손목을 쳐내고 화은은 돌과 장작으로 틈틈이 적을 견제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하나로 맞아 포위망은 쉽게 좁혀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가 너무 많아 무영의 발걸음은 점차 바위 끝으로 밀렸습니다. 숨결은 거칠어지고 칼날은 땀으로 미끄러워졌습니다. 화은 또한 지쳐 무릎을 꿇으며 그럼에도 돌을 움켜쥐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북소리가 둥, 둥,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숲을 뒤흔들었습니다. 장정들과 건달패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기병대가 줄지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오던 그 순간 북소리가 더욱 요란해졌습니다. 이어 관군의 기병대가 일제히 숲길을 헤집으며 몰려들었습니다. 창과 방패를 든 군사들이 횃불을 높이 쳐들자 박판서의 무리들은 오왕좌왕하며 뒤엉켰습니다. 잡아라. 영모를 꾀한 자들과 그 패거리들을 한 놈도 놓치지 마라. 관군은 번개처럼 움직여 장정들을 포박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치던 건달패들도 군사들의 쇠사슬 앞에선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종사관이 앞으로 나와 화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되 자애로웠습니다. 그대가 화은이라 하는 여인이더냐. 지금껏 목숨을 걸고 고발장을 올린 이가 바로 그대란 말이냐? 화은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가 곧 그 사람이옵니다. 박판서가 제 남편을 억울하게 죽이고 저를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가 저지른 타모와 영모의 내막을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숨은 이름으로 글을 올린 것이옵니다. 종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군사들에게 명했습니다. 증언과 중자가 이제 모두 분명하다. 저 박판서와 그 잔당들을 결박하여 도성으로 압송하라. 군사들이 일제히 대답하며 박판서와 그 패거리를 묶어 끌고 갔습니다. 박판서는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렇게 끝내 권세를 믿고 죄악을 저지르던 자는 쇠사슬에 묶여 사라졌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은 뒤 숲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무영은 바위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옷자락은 찢어지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굳세었습니다. 종사관은 다가와 무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냥꾼 박무영, 그대의 의로움이 아니었다면 고을의 원통함은 풀리지 못했을 것이요. 관가에 돌아가면 반드시 보고하여 후일 큰 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무영은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만 눈앞의 불의를 참아두고 보지 못했을 뿐이옵니다. 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종사관은 그 말을 깊이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동력이 밝아오고 숲에는 다시 새들의 울음소리가 번져갔습니다.
박판서가 잡혀간 뒤 화은은 더는 속박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첩으로 끌려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그녀는 억울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영은 화은과 함께 산 너머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화은의 남편이 잠들어 있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